전 세계 30회 이상의 공연으로 진행되는 데드라인 월드 투어의 한복판에서 블랙핑크 로제가 무대 위에서의 한 음을 놓친 실수와 그 자리에서의 사과로 뜨거운 화제의 중심에 섰다. 로제는 블랙핑크의 메인 보컬이자 현재 APT, 넘버원 걸, 턱식 틸 디 엔드와 같은 글로벌 히트곡을 보유한 솔로 아티스트로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지난 11월 말 필리핀 불라칸의 필리핀 아리나에서 열린 데드라인 투어 공연 중 넘버원 걸 솔로 무대에서 로제는 고음을 놓치고 노래를 멈춘 뒤 관객들에게 사과하고 처음부터 다시 부를 것을 요청했다. 이 사건은 데드라인 월드 투어 아시아 공연에 불락한 첫날 밤인 2025년 11월 22일에 발생했다. 필리핀 아리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경기장 중 하나로 블랙핑크의 이틀간 공연이 열린 상징적인 장소였다. 5만 5천 명의 관객이 운집한 이 거대한 공간에서 로제의 솔로 무대는 투어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손꼽혀왔다. 로제가 이러한 실수를 한 이유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감기에 걸려 목이 쉬고 거의 목소리를 잃을 뻔했기 때문이다. 약을 먹고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랐을 때 고음을 완전히 소화할 수 없었고 자신의 공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껴 스스로 멈추고 사과했다. 로제는 팬들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I'm so sorry. Can we do that one more time? I'm really sorry. 그녀는 기침을 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경기장 전체에 함께 노래해줄 것을 요청했고 실수의 순간을 감동적인 듀엣으로 바꾸어 필리핀 블링크들과 함께했다. 블랙핑크는 본 핑키의 성공 이후 데드라인은 월드 투어로 재결합하며 약 2년 만에 세계 무대로의 복귀를 알렸다. 본 핑크 투어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블랙핑크를 K-팝 역사상 가장 큰 걸그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데드라인 투어는 그 성공을 이어가며 더 큰 규모와 야망을 가지고 기획되었다. 솔로 활동으로는 로제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폭발적인 한 해를 보냈다. 앨범 로지에와 브루노 마스와의 히트곡 APT로 VMA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으며 그래미 어워드에서 여러 부문 후보에 올랐다. 턱시크 틸 디 엔드와 넘버원 걸은 세트리스트의 핵심 히트곡이 되었다. 로제의 솔로 커리어는 블랙핑크 멤버 중에서도 특히 음악적 깊이와 글로벌 어필 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현재 쇼비즈 업계에서 데드라인 투어는 그 규모로 찬사를 받는 동시에 높은 티켓 가격과 반복되는 세트리스트 및 일부 무대의 품질에 대한 논란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멤버들의 작은 순간 하나하나가 모두 돋보기 아래 놓이게 되었다. 특히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모든 공연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되며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간다. 글로벌 이퀄로서의 위치와 역사적인 솔로 성과를 가진 로제에게 대중은 항상 완벽한 보컬 실력을 유지할 것을 기대했으며 특히 라이브 고음에서 100%의 완성도를 보여주기를 바랐다. 따라서 블락칸에서의 사고는 즉시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아이돌도 인간이라는 시각과 스타디움 가수라면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이 충돌했다. 로제의 음악적 여정을 되돌아보면 싱글 앨범 아야의 언더그라운드와 곤부터 앨범 로지까지 블랙핑크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전환점을 맞이했다. 언더그라운드는 발매 당시 유튜브에서 역대 최고의 24시간 조회수를 기록하며 로제의 솔로 잠재력을 증명했다. 이후 고는 팬들 사이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얻으며 로제의 감성적인 보컬 스타일을 확립했다. APT는 로제에게 엄청난 글로벌 성공과 함께 기대에 대한 압박을 가져왔다. 브루노 마스와의 협업인 이 곡은 전 세계 여러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K-팝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서 역사적인 성과를 달성했다. VMA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했고 그래미의 빅4의 후보로 올랐다. 이러한 성공으로 인해 로제의 모든 라이브 무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준에 놓이게 되었고 불락한 사건의 배경을 형성했다. APT의 성공은 단순히 차트 성적을 넘어 로제를 진정한 글로벌 팝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턱시크 틸 디 엔드는 현대적인 발라드 히트곡으로 주요 시상식에서 공연되며 로제의 성숙하고 내면적인 색깔을 무대 위로 가져왔다.
이 곡은 로제의 보컬 레인지와 감정 표현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트랙으로 평가받는다. 넘버원 걸은 2024년 솔로 싱글로 데드라인 투어의 모든 솔로 무대에서 시그니처 송이 되었으며 이번 사과 드라마의 핵심이었다. 이 곡의 고음 부분은 로제의 보컬 기술을 시험하는 동시에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데드라인 월드 투어 2025는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의 스타디움에서 30회 이상의 공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블랙핑크가 본 핑크 이후 웸블리와 스타데 데 프랑스 그리고 도쿄 도메과 같은 상징적인 경기장에 처음으로 입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 투어는 K-팝 걸그룹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글로벌 투어로 평가받고 있다. 블락한에서의 이틀간 공연은 필리핀 아레나에서 11월 22일과 23일에 열렸으며 아시아 공연의 주요 하이라이트였다. 필리핀 팬들은 수년 만의 귀환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품고 있었다. 필리핀은 블랙핑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시장으로 팬덤의 열정과 규모 면에서 아시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투어에서 로제의 표준 솔로 세트는 턱식 틸 디 엔드에서 APT, 그리고 3AM에서 넘버원 걸로 이어지는 구성이었으며 공연 중 보컬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부분으로 여겨졌다. 블락하는 팬들이 로제가 관객과 가장 많이 소통한 밤 중 하나로 묘사했으며 특히 그녀가 놓친 고음을 메우기 위해 경기장 전체에 함께 노래해줄 것을 요청했을 때 그러했다. 각 솔로 무대는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진행되며 로제는 이 시간 동안 자신의 보컬 능력과 무대 장악력을 최대한 발휘한다. 무대 위에서의 상세한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로제가 넘버원 걸의 클라이맥스 부분에 들어갔을 때 고음을 시도했지만 감기로 인해 약해진 목 때문에 목소리가 깨졌다. 그 순간 로제의 표정에서 당황과 실망이 역력히 드러났다. 그녀는 즉시 노래를 멈추고 마이크를 멀리 내리며 어색하게 웃은 뒤 말했다. I'm so sorry. Can we do that one more time? I'm really sorry. 그녀는 몇 번 기침을 했고 관객석에서는 환호와 It's okay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다. 로제는 밴드와 댄서들에게 그 부분을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며 동시에 관객들에게 함께 노래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는 아픈 상태에서 목소리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것이었고 실수를 친밀한 교류의 순간으로 바꾸었다. 경기장 전체가 하나가 되어 로제와 함께 넘버원 걸을 불렀고 그 순간은 콘서트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되었다. 이후 MC 시간에 로제는 필리핀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감기에 걸렸으며 약을 먹고 바로 잠들었지만 깨어났을 때 특히 고음에서 목소리를 잃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함께 노래해준 팬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관객들의 노래 덕분에 목소리가 100%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로제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었고 이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움직였다. 이 사건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이 존재했다. 지지하는 시각에서 팬들은 로제를 매우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즉시 실수를 인정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가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많은 게시물이 그녀가 립싱크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여전히 100% 라이브로 노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대 K-팝 산업에서 라이브와 립싱크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에서 로제의 선택은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 데드라인 인브라 창과 로제, 그리고 넘버론의 길 로제와 같은 해시태그는 경기장 전체가 그녀를 도와 노래하는 순간을 담은 팬캠 영상들로 넘쳐났다. 팬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은 로제의 진솔한 모습과 팬들과의 교감을 생생하게 담아냈다. 비판적이거나 의심하는 시각에서는 일부 네티즌들이 BBC 라디오 1 크리스마스 리브 무대부터 토론토에서의 편집된 침묵의 콘서트 클립에 이르기까지 로제의 라이브 목소리에 대한 이전 논쟁들을 언급했다. 이번 놓침이 빽빽한 일정과 마모된 기술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로제가 솔로 활동과 그룹 활동을 병행하면서 목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었다. 건강 상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스태프가 고음을 줄이거나 세트리스트를 조정해야 했으며 아픈 목소리로 스타디움의 압박을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프로 가수로서 자신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며 무리한 공연 강행은 장기적으로 성대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립적이거나 기술적인 분석 시각에서는 일부 보컬 코치와 한국 팬들이 로제가 노래를 리셋하기로 선택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분석했다. 티켓을 구매한 관객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깨진 음으로 바이럴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자신의 이미지를 보호한 것이다. 현대 소셜미디어 환경에서 한 번의 실수가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제의 즉각적인 대처는 적절했다는 평가다. 논쟁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이돌이 최고의 버전을 제공하고 싶어서 멈추고 다시 노래를 부르는 것이 비난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관객에 대한 존중으로 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K-팝 산업 전체가 직면한 더 큰 이슈를 반영한다. 완벽주의와 인간적인 취약함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소셜미디어에서의 수치와 확산을 보면 로제가 노래를 멈추고 사과하고 팬들과 함께 다시 부르는 장면을 담은 팬캠 영상들이 X와 틱톡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에서 광범위하게 공유되었다. 국제 팬 계정의 많은 클립들이 단 1일에서 2일 만에 수십만에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가장 인기 있는 영상 중 하나는 24시간 만에 5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데드라인 인브라찬과 블랙핑크 데드라인 인브라찬 그리고 로제와 같은 콘서트 관련 해시태그가 필리핀의 트렌딩 섹션에 등장했으며 지지하는 관점이든 논쟁하는 관점이든 이벤트의 열기를 보여주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도 관련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다. 국제 팬들과 필리핀 블링크의 반응을 보면 필리핀 팬들의 많은 게시물이 로제를 그래미 3회 후보에 오른 여왕이지만 여전히 작은 실수에 대해 사과한다고 불렀다. 그들은 그녀가 아픈 상태에서도 라이브로 노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확인했다. 현장에 있던 팬들은 로제의 진정성과 겸손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다. 전 세계 블링크들은 계속해서 빨리 낫기를 바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관객들이 도와주며 노래할 때 로제가 웃는 사진과 클립을 함께 올렸다. 이를 투어 아시아 공연 중 가장 따뜻한 순간으로 보았다. 일부 팬들은 자신들이 로제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했던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네티즌과 K 커뮤니티의 반응에서 일부 한국 네티즌들은 이것이 로제의 진정성과 완벽주의에 대한 증거라고 보았다. 만족스럽지 않은 느낌으로 노래 전체를 흘려보내는 것보다 멈추고 사과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한국 문화에서 중요시되는 성실함과 책임감을 로제가 보여주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반대로 일부는 최근 로제의 목소리 관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크리스마스 무대에서 숨이 차다는 비판을 받았고 빽빽한 일정으로 인한 컨디션 의심이 연이어 발생했기 때문이다. 프로 가수로서 자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K-팝 포럼들은 또한 데드라인 투어를 둘러싼 다른 논란들과 비교했다. 티켓 가격과 세트리스트, 그리고 게으른 제니 사건 등을 언급하며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모든 작은 실수가 과장된다고 말했다. 블랙핑크는 최정상 그룹으로서 항상 완벽함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다. 이미지와 브랜드의 관점에서 이 사건의 강점을 분석하면 로제는 직업적 정직함을 보여주었다. 실수를 숨기지 않고 기술 탓을 하지 않으며 제대로 다시 한번 하게 해달라고 감히 말했다. 이는 관객을 존중하는 완벽주의 아티스트의 이미지를 강화했으며 로시 앨범 이후 그녀가 구축해온 보컬리스트 아티스트 이미지와 매우 잘 맞아떨어진다. 로제는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가고 있다. 경기장 전체가 함께 노래하는 순간은 기술적 실수를 아이돌과 팬 사이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바꾸었다. 이는 로제와 데드라인 투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바이럴 모멘트가 되었다. 많은 마케팅 전문가들은 이런 순간이 계획된 어떤 홍보보다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분석했다. 로제의 경력에 미치는 의미와 영향을 보면 보컬과 건강 측면에서 이 사건은 스타디움 투어의 강도와 솔로 일정, 그리고 시상식과 성대 보호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을 다시 제기했다.
이는 많은 여성 보컬리스트들이 라이브로 자주 고음을 불러야 할 때 직면하는 문제다. 업계 전문가들은 로제가 장기적인 커리어를 위해 보컬 관리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여론과 개인 브랜드 측면에서 APT와 VMA, 스캐니, 그리고 그래미에서의 엄청난 성과 이후 로제는 대중의 눈에 일시적으로 다시 인간화되었다. 그녀는 단지 무적의 여신이 아니라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책임을 질 줄 아는 가수였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오히려 로제와 팬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효과를 가져왔다. 블랙핑크 내 위치와 솔로 시장에서의 위치를 보면 매니지먼트가 잘 관리한다면 이 사건은 라이브 퀸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로제가 내러티브를 재구성할 수 있게 해준다. 노래를 못한다는 논쟁 대신 이야기는 라이브로 노래할 용기가 있고 사과하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다시 할 용기가 있다로 전환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로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K-팝 산업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립싱크가 일반화된 환경에서 100% 라이브를 고집하는 아티스트의 용기와 그에 따르는 위험 부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로제의 선택은 다른 아티스트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로제는 막 앨범으로 시에와 브루노 마스와의 곡 APT로 VMA에서 올해의 노래상을 수상하고 그래미 후보에 오르며 전 세계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데드라인 월드 투어와 함께 정점의 시기를 지나왔다. 블락한 사건에 대한 짧은 평가를 내리자면 로제가 블락한에서 노래를 멈추고 사과하고 다시 부른 순간은 단순한 무대 실수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프로페셔널리즘과 팬들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이었다. 투어의 모든 세부 사항이 면밀히 조사받는 상황에서 로제의 정직하고 완벽을 추구하는 선택은 대다수 관객의 눈에 그녀가 점수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다. 앞으로의 기대와 향후 계획을 보면 팬들은 로제가 완전히 회복하여 싱가포르와 도쿄, 그리고 홍콩의 공연들과 로시 앨범 및 새로운 싱글들에 대한 다음 프로모션 활동을 계속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블락한에서의 사과 무대 이후 로제는 데드라인 투어의 남은 여정과 향후 솔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압박을 동기로 바꿀 것인가?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제의 진솔한 모습이 더 감동적이었나요? 아니면 프로 가수로서 실수가 아쉬웠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K-팝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